퇴근하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는데 화면을 보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이 움직이질 않았으니까요. 박준성이 신발을 벗으며 다녀왔어요 하고 말했는데 어머니가 돌아보는데 3초가 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주방에서 이미 나와 있었을 텐데 밥은 차려져 있었습니다. 반찬도 제대로 놓여 있었고 국도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같이 먹지 않았거든요. 그냥 거실 소파에 앉아서 준성이 먹는 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준성은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왜 안 드세요? 나는 먹었어. 짧게 대답하고 다시 TV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뒷모습이 묘했습니다. 54인치 화면에서 뭔가 떠들고 있는데 어머니 어깨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박준성은 31살이었습니다. 경기 남부 신도시의 작은 회사에서 설계 보조 업무를 하고 있었고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하며 결혼 자금을 모으는 중이었습니다. 여자친구 한유진과는 3년째 만나고 있었습니다. 올해 안에 결혼하자고 이야기가 나왔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오간 상태였습니다. 준성 입장에서는 지금이 인생에서 제일 잘 굴러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아버지 박진태는 중소건설업체 대표였습니다. 사무실 없이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작은 사무소를 두고 운영하는 규모였지만 나름 기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단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준성은 이 집에서 나고 자라면서 뭔가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어머니의 뒷모습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상한 건 그날만이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2주 전부터 조금씩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저녁마다 늦게 들어오기 시작한 게 먼저였습니다. 원래도 늦는 날이 있긴 했지만 이건 패턴이 생긴 거였습니다. 매일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왔고 들어올 때마다 거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엔 늦게 와도 냉장고 열고 뭔가 꺼내 먹거나 거실 소파에 잠깐 앉아 있곤 했는데 그리고 휴대폰. 준성이 처음 눈치챈 건 일주일 전 일요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거실에서 전화를 받다가 준성이 부엌에서 나오는 걸 보자마자 자리를 옮겼습니다. 안방 쪽으로 빠르게 걸어가면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게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냥 사업 관련 통화겠거니 했습니다. 건설 일이 원래 민감한 게 많으니까. 유진에게서 연락이 줄어든 것도 그쯤부터였습니다. 매일 저녁 짧게라도 통화하던 게 사흘에 한 번으로 줄었고 문자도 답이 늦어졌습니다. 만나자고 하면 바쁘다고 했습니다. 프리랜서 일이 몰린다고, 마감이 있다고. 준성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으려 했습니다. 결혼 준비 때문에 서로 예민해진 거겠지. 돈 얘기, 집 얘기 나오면 원래 좀 어색해지는 거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밥을 먹으면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성아, 요즘 유진이랑 괜찮아? 응, 왜요? 그냥. 그냥이라는 말이 걸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냥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냥이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준성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어머니 얼굴을 봤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준성은 방에서 나와 마주쳤습니다. 아버지는 짧게 눈을 맞추더니 먼저 시선을 내렸습니다. 다녀오셨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안방 문을 닫았습니다. 준성은 복도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어머니 방에서도 불빛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각 방을 쓴 건 언제부터였더라.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이상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 전체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 같은 공간에 있는데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준성은 천장을 보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바쁜 사람이고 어머니는 원래 예민한 사람이고 유진은 원래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이고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피곤해서 예민한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화장실을 가다가 어머니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잠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눈 아래가 거무스름했고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준성이 뭐라고 말을 꺼내기도 전에 어머니가 먼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성아. 왜요? 어머니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복도 불도 켜지 않은 채로 어둠 속에서 준성을 바라봤습니다. 나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 말이 끝나고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준성은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한번 세게 뛰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어머니가 그 말을 꺼낸 건 사흘 뒤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준성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부엌 식탁에 앉은 채로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준성이 가방을 매면서 별 생각 없이 다녀올게요 하고 말했는데 어머니가 준성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준성이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뭐 보고 있어요? 어머니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통신사 앱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가족 회선 내역이었습니다. 지난달부터 봤어. 매일 저녁 같은 번호로 통화가 나가. 짧게는 10분, 길게는 40분씩. 준성은 화면을 봤습니다. 날짜가 촘촘했습니다. 빠진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번호가 누구예요? 모르겠어. 저장도 안 돼 있고 내가 아버지 폰 볼 수가 있어야지. 준성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정리를 하려 했습니다. 사업 관련일 수도 있다. 거래처 전화일 수도 있다. 건설 일이 원래 저녁에도 연락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엄마, 이건 일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준성아, 어머니가 준성의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 번호로 통화하는 시간이 아버지 퇴근길이랑 딱 맞아. 집에 들어오기 직전에 끊겨. 그 말이 박혀버렸습니다. 퇴근 직전에 끊는 전화. 집에 오기 전에 마무리해야 하는 통화. 준성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보면서도 머릿속은 계속 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휴대폰 통화 내역, 유진의 연락 감소, 어머니의 뒷모습. 각각은 다 설명이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로 묶으면 이상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니 어머니가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유진이 내 아버지 사무소 근처에 있었어. 준성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점심에 거기 근처 마트 갔다가 봤어. 유진이가 아버지 사무소 건물에서 나왔어. 처음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확실했어. 유진이 머리색 특이하잖아. 준성은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근처에 일 있었던 거 아닐까요? 프리랜서니까 미팅도 있고. 준성아, 나한테 그 말 하지 마. 어머니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준성이 처음 듣는 톤이었습니다. 평소에 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을 참고 살아온 사람처럼 감정이 밖으로 새는 걸 단단히 막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지금 목소리를 낮추면서도 떨고 있었습니다. 준성은 그날 저녁 유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어디 있었어? 집이었는데 왜? 짧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준성은 더 캐묻지 못했습니다. 뭔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과 확인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 어머니가 다시 불렀습니다. 오늘 아버지 9시에 나갔어. 아직 안 들어왔어. 그게 왜요? 유진이한테 전화해봤어? 준성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준성은 거실에 앉아서 한동안 말을 안 했습니다. 직접 가보자. 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준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발을 신었습니다. 밤 공기가 쌀쌀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자주 간다는 상가 쪽으로 발이 움직였습니다. 아버지가 늦게 귀가할 때 택시비 영수증에 찍힌 주소가 그쪽이었다는 걸 어머니가 이미 확인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걸으면서 준성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니길 바란다. 진짜로 아니길 바란다. 이게 그냥 오해면 내가 지금 어머니랑 밤에 이러고 돌아다니는 게 창피한 일이 되는 게 낫다. 그런데 발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이 골목을 돌 때 가로등 불빛이 쏟아지는 인도 위에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맞닿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 준성은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0.5배속으로 돌아갔습니다. 발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거리의 소음도 바람소리도.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두 사람이 시야 한가운데 박혔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유진이었습니다.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유진 쪽을 보며 뭔가 말하고 있었고 유진은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듣고 있었습니다.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그게 더 끔찍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끼리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사람들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준성은 3초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준성 팔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준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1초. 아버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게 또 한 번 뭔가를 무너뜨렸습니다. 들켰을 때 당황하는 게 사람의 본능인데 아버지는 그냥 멈춰 섰습니다. 뻔뻔한 게 아니라 이미 각오가 돼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성을 봤습니다. 그 순간 유진의 얼굴에서 색이 빠졌습니다. 준성이 걸어갔습니다.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냥 그 한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땅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일 얘기하다가 이쪽 왔어. 일 얘기. 준성은 그 말이 귓속에서 2번 울렸습니다. 일 얘기. 밤 10시에 아들 여자친구와 무슨 일이요? 유진이 인테리어 쪽 아는 사람 소개해달라고 해서. 아버지는 준성이 아니라 옆 건물 쪽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당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미 이 상황을 감당할 의지가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준성 옆에 섰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준성이 유진 쪽을 봤습니다. 유진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한테 할 말 없어? 유진이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눈이 빨개지고 있었습니다. 준성은 그 얼굴을 봤습니다. 3년을 봐온 얼굴이었습니다. 결혼 얘기도 나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아버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면서. 준성은 유진이 우는 것도 사과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설명이 듣고 싶었습니다. 납득할 수 없어도 괜찮으니까 설명이라도. 그런데 유진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한 발 움직였습니다. 유진 쪽으로 가까이 섰습니다. 그 동작 하나로 전부 끝났습니다. 말보다 명확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들 앞에서 아내 앞에서 아버지는 유진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어머니가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 소리가 아주 작았는데 준성 귀에는 크게 들렸습니다. 준성은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준성과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준성 안에서 뭔가가 꺼졌습니다. 불꽃이 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선이 끊기는 것 같았습니다. 준성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유진 팔을 잡았습니다. 잡아당기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야, 손 놔. 아버지가 준성 손을 쳐냈습니다. 준성은 그 감촉에 굳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손을 쳐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와? 집에 있어. 집에 있어. 그 말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저한테 집에 있으라고요? 아버지는 준성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폭발시켰습니다. 준성은 목소리가 올라오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 보세요. 나 보라고요. 어머니가 옆에서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잠깐.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시선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흔들렸습니다. 30년 같이 살아온 사람한테 그렇게 외면당하는 순간 준성이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설명해요. 지금 당장. 아버지가 짧게 말했습니다. 할 말 없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버지가 유진 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가자는 신호였습니다. 유진이 움직이려 했습니다. 준성이 막아섰습니다. 유진아, 넌 가지 마. 유진이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준성을 밀었습니다. 어깨를 세게 밀쳤습니다. 준성이 뒤로 한 발 밀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뺨을 때렸습니다. 탁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가 먼저 들리고 나서 감각이 왔습니다. 준성은 잠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뺨이 달아올랐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뛰어들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가 아버지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밀쳤습니다. 세게는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인도턱에 발이 걸렸습니다. 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준성 눈에서 뭔가가 꺼졌습니다. 달려들었습니다. 아버지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맞섰습니다. 두 사람이 뒤엉켰습니다.
벽에 부딪히고 간판 아래로 밀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말도 없이 개입도 없이. 준성이 아버지를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저한테 손댔잖아요. 엄마한테도 손댔잖아요. 아버지가 준성 손을 뿌리쳤습니다. 비켜. 어디 가요, 지금? 어디를? 내 인생이야. 내가 상관할 거 없어. 내 인생. 준성은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마지막 선이 끊기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바닥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무릎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유진과 함께 자리를 떴습니다. 준성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 등이 멀어졌습니다. 익숙한 등이었습니다. 어릴 때 저 등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넘어지면 저 사람이 일으켜줬습니다. 그게 지금 유진 옆에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준성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정리됐습니다.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인식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니다. 경찰서 대기실은 형광등이 너무 밝았습니다. 흰 벽, 플라스틱 의자, 볼펜 끝을 딸깍이는 소리. 네 사람이 같은 공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성과 어머니는 한쪽, 아버지와 유진은 맞은편.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천장을 봤습니다. 유진은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이 꺼져 있는데도 보는 척 했습니다. 어머니는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을 그 위에 가지런히 얹은 채로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준성은 벽을 봤습니다. 신체 충돌로 신고가 들어간 건이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양측에 각각 진술을 받았고 큰 부상이 없다는 확인이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합의를 권유했습니다. 가족 간 사안이니까 형사처벌보다는 합의로 마무리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아버지가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후분해서 그런 거야. 없던 걸로 하자. 없던 걸로. 준성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핸드백 위에 얹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없던 걸로 하면 뭐가 없던 거예요. 어머니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경찰관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보, 여기서 이러지 마. 이러지 말라고요. 어머니가 남편을 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 바다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이러지 말라고 말할 자격이 있어요? 아버지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입을 다문 게.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조용히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준성이 유진을 봤습니다. 유진아,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부었습니다. 나한테 할 말이 있으면 해. 준성아, 나는? 아니, 잠깐. 물어볼 게 있어. 준성은 말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오르는 순서대로 말했습니다. 언제부터야? 유진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다 알고 싶은 거 아니야. 그냥 언제부터였는지만 말해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작년 가을? 준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 가을이면 두 사람이 결혼 얘기를 처음 꺼낸 때였습니다. 유진이 신혼집 얘기를 먼저 했던 계절. 준성이 반지를 보러 가자고 했던 계절. 알겠어. 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더 들어봤자 자신한테 좋을 게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준성 쪽을 봤습니다. 준성아, 이건 어른들 일이야. 네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준성이 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아버지한테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미간을 좁혔습니다. 아버지한테 실망하거나 배신감을 느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야? 그냥 모르는 사람이 됐어요. 아버지가 말이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뭔지 오늘 처음 생각해 봤는데 저는 그게 아버지한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말이 끝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합의서는 작성됐습니다. 형식적인 서류였습니다. 서명이 오갔습니다. 준성은 펜을 들고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서류를 건네주면서 경찰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고하셨다고. 수고. 준성은 그 말도 비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네 사람이 경찰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유진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준성은 그 뒷모습을 한 번 봤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준성 옆에 섰습니다. 괜찮아? 준성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근데 이상하게 울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성 팔에 자신의 손을 살짝 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나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준성은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전까지 가족은 그에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배신하지 않는 것, 어디에 있어도 돌아갈 수 있는 곳. 그 믿음이 오늘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쁘게 바뀐 건지 그냥 정확해진 건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실했습니다. 나는 그날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슬픔인지 안도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아들로서 혹은 아내로서 이 선택을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